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윤동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플 전산초 교수님의 학술 기념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거공간 기반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기전자, 컴퓨터,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산업공학,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융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질의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시 문제 중에 하나의 큰 부분이어서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삶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은 제가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은 건설 회사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스마트 도시에서도 이렇게 건설회사가 이렇게 접목이 되는데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건강관리를 어떻게 주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 홈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 앞에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 의료기기들도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뭐 생활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용품에서도 이렇게 신체 정보나 건강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그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정보를 그냥 습득하고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로 삶이 이루어지는 주거, 집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관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 브랜드에 있어서 헬스케어가 가능한 일상에서도 헬스케어가 가능한 아파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거공간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령인구 각각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민들 중에서는 이제 만성질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건강관리가 이제 필요성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데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로 대표될 수 있는 4차 산업 혁신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바일 헬스케어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면은 좋은 점은 이렇게 꾸준한 건강 관리가 평상시에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체 정보나 건강 정보를 통해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 방문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 BT라는 것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좀 요즘에는 4P 주도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P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예측, 그다음에 프리벤티브 예방, 그다음에 파티스페토리 참여에 중점은 둔 헬스케어 서비스가 요즘은 주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렇게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텔레헬스라고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이 됐다가 지금은 이헬스, 유헬스 해서 지금은 이게 스마트 헬스가 돼갖고 병원뿐만 아니라 ICT를 해서 하는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스마트 헬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건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니면 신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기와 같은 부품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건강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이것들을 이제 이러한 진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한 내용을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0억 달러 규모다라고 그러니까 한 200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한 5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을 포함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점점 이것들을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 2020년도에 한 6조 정도의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다시 산업 생태계 현황,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황을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스템 공급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공급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수요자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에 이렇게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관련해 있는 통신회사 LG, KT, SK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돼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는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플랫폼과 관련돼서 종사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다양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 산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CT,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분석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미리 질병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맞춤형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함으로써 건강과 신체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될 테고, 빅데이터는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을 대량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의료 정보와 관련된 가치를 찾아내서 뭐 질병을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제 회사들, 아니면 그러한 기술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례들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는 없을 텐데요. 이렇게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보나 이렇게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뭐 가전기구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웨어러블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기, 또 이렇게 생활용품에서도 신체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가정용 의료기기에서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보면은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신체나 건강 정보는 있지 않지만, 냉장고에 어떠한 뭐 음식물이 어떠한 물품들이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먹는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할 수 있을 테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뭐 체중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침대가 그런 것들을 관련된 신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비데 같은 경우에는 뭐 배변 상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뭐, 그리고 초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안면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초인종 같은 말도 이렇게 하니까 뭐 음성 같은 것도 측정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기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밴드나 뭐 와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체성분, 뭐 심박수, 활동량, 수면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또 요즘은 생활용품에서도 칫솔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양말, 숟가락, 그다음에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안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 타일에서 이렇게 몸무게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압박하는 뭐 이런 것들의 밸런스도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다양한 부품, 다양한 생활용품, 가전기기,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데서 건강과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기들이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기나 기기나 부품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이용자에게 그 분석한 내용이 어떠한 뭐 질병의 징후라든지 뭐 건강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자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그것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응급기관한테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 줄 수 있는 버스로서의 플랫폼이 주거공간, 아파트,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에도 건강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 그 주거에서도 이 플랫폼이라는 주거 공간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건강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맞춤형으로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고, 또 위험한 경우가 된다면 의료기관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로서의 플랫폼이라고, 스마트홈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본 내용이 되겠는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기차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양한 목적지를 가는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제 승객들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건강 정보, 건강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도시 문제 중에서 유한 건강 관리를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개념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스마트홈 헬스케어 플랫폼에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사람이 있을 테고, 그것을 어떠한 기기들을, 어떠한 툴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툴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 그 데이터들을 또 분석하고 또 데이터들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헬스케어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앱이나 뭐 이러한 웹사이트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일방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이루어져서 건강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헬스케어 플랫폼이다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될 텐데, 건강과 관련돼서는 연령별로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돼서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혼자 사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다세대가 사는지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별로도 세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뭐 취미가 어떻게 되고, 외출을 어떻게 되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용자들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겠고, 그러한 세분화된 이용자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도, 툴스라고 하는 기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는 웨어러블 하는 이렇게 부착을 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을 테고, 뭐 대표적으로는 스마트워치도 있을 테고, 밴드, 반지, 뭐 안경,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가전기기, 우리가 뭐 냉장고, 뭐 침대, 뭐 세탁기, 비대, 초인종, 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가 집을 지을 때 이미 좀 부착을 해줄 수, 전자회사와 연결해서 부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칫솔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양말, 뭐 숟가락, 뭐 상자, 알약 상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뭐 집에 뭐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닥에서 뭐 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러한 툴을 이용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은 단순한 이제 신체에 관련된 활동 정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신체의 뭐 체중, 신장, 체온, 뭐 이러한 그 신체 정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생활 정보, 그다음에 식습관, 수면 습관, 뭐 이런 것들은 뭐 침대나 냉장고나 뭐 이러한 것들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다 건강과 관련된 건강 정보도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러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뭐 이러한 툴과 관련된 기기들을 통해서 습득한 데이터를 이 기기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건강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도다, 이것이 뭐 이상 징후다 아니면 괜찮은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한 정보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도를 뭐 응급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채취할 수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다시 뭐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나이대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수단으로 어떠한 기구로 특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웨어러블 기기 기반 툴도 있을 테고 의료기기 기반 툴도 있을 테고 가구 기반 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생활용품과 관련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습득을 하고 데이터들은 신체 정보나 생활 정보나 상세 건강 정보들을 이렇게 취득을 하는데 뭐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정보로 취득할 수 있고 음성 정보로 취득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가 뭐 수치가 뭐좀 이상 징후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러한 것들 위급 상황 여부 관련된 건강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 관리 유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이 나쁘다, 뭐 아니면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맞춤형으로 식단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테고 협력적 거버넌스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이게 이상 징후여서 이것을 혼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기관이나 연결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상위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관련 이해관계자는 뭐 의료기관도 있을 테고 정부기관, 연구기관, 보험 관련 기관이 있을 텐데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정보가 다른 기관하고 공유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은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쉐어를 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제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성요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보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에 관련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한 데이터하고 뭐 활동 정보,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분석하고 있는 데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원이 이렇게 짜맞춰져서 세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정부기관하고 스마트시티 추진기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헬스케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이게 주거공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이것이 점점점 확대돼서 마을 아니면 그 커뮤니티, 그 다음에 도시 전체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를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이 기기, 데이터, 그 다음에 운영, 이용자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어떠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시나리오로 이제 구성을 해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제 건강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대상이 전 연령 인구가 단순히 건강 관리를 위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 특정한 연령층이나 아니면 특정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굿바이 당뇨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당뇨 환자도 제일 이렇게 많이 증가도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질병이다라고 하면은 그 당뇨에 관련된 치료 보조나 그다음에 특정한 인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뭐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굿바이 당뇨, 아니면 필 나우라는 것은 복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안에서 이 복약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너의 건강 소리가 들려, 이런 것은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령 인구 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사는데 하루 종일 말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산 경우가 있으면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건강 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쪽집게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징후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면은요. 굿바이 당뇨라고 이름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렇게 당뇨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식단 관리라든지 운동을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 아니면 이러한 건강 정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스마트 패치라든지 스마트 워치라든지 스마트 미러,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데, 뭐 혈당이나 심박수나 아니면 식사 시간, 뭐 이런 활동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자에게 다시 알려주는데, 스마트 미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울인데, 거울 앞에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뭐 쉐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밸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다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패치하고 연결이 돼서 스마트 미러하고 연결이 돼서 이러한 건강 정보 분석한 내용이 스마트 미러에서 다시 보여주고, 그 어떠한 이상 정보를 다시 미러가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이 되고 건강 정보가 분석이 되고 내용이 다시 미러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미러에서 뭐 식단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긴 되겠지만, 훨씬 더 이상 징후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우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스마트 약통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또 혹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복약을 활동하는 것하고 복약을 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뭐 이러한 스마트 스피커나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시 알려주고, 만약에 어떠한 복약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시 다른 기관들, 의료기관이나 응급기관을 연결시켜서 그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너의 건강 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노화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제 신체 활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령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두뇌 활동이 적은 현대인 아니면 이어폰 사용 잦은 청년층들하고 늘 하는 활동들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 있게끔 뭐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래서 평상시하고는 다른 이상 징후가 뭐 발생이 되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정보들을 뭐 스마트 스피커에서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게끔, 아니면 정보도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하고 이것들은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미러라든지 스마트 타일이라든지 스마트 워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이나 이러한 건강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찍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부착된 기기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신체 밸런스라든지 활동하는 부위 아니면 사진으로 미러에 통해서 찍히는 안구 색깔이라든지 빛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기에 습득이 되고 취득이 되고 그것을 요 기기들이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게끔 되고 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러한 주거 공간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습득이 되고 연결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것을 다시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단순히 그냥 기기에서 정보가 보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져서 그것을 건강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이제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평상시에서도 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서 보다 높은 건강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